야 개년아 육사 몇 기야? 여성 쓰리스타 장군의 뺨을 때린 간 큰 대령.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계급과 명예가 박살나고 감옥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육사 출신이라는 오만함에 빠져있던 부패 군인이 진짜 별 3개의 위험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권력 역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으로 향하는 자유로와 통일로가 만나는 이곳은 서울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북한과 맞닿은 살얼음판 같은 곳이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문산 시내의 버스 정류장에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내렸다. 그녀의 이름은 독고영. 대한민국 육군 서열 5위권 안에 드는 제1군단장, 중장 독고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장군의 위엄을 찾기는 힘들었다. 낡은 고어텍스 점퍼, 펑퍼짐한 등산 바지,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로 얼굴을 반쯤 가린 그녀는 영락없이 파주 가막산의 나무를 캐러 온 촌부였다. 독고영이 수행원도 없이 홀로 이곳에 온 이유는 며칠 전 군단장 직통 마음의 편지함에 들어온 익명의 제보 때문이었다.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독수리 연대는 지옥입니다. 연대장은 왕이고 우리는 노예입니다. 난방유가 없어서 병사들이 냉골에서 자고 식자재가 사라져서 멀건 국물만 먹습니다. 독고영은 그 편지를 읽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1군단은 수도 서울을 사수하는 가장 중요한 부대였다. 그 예하의 1사단, 그것도 최전방 GOP를 지키는 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참모들을 대동한 화려한 순시 대신 자신의 눈으로 직접 실상을 확인하는 유령 감찰을 택했다. 독고영은 문산 터미널에서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 양반 민간인 통제선 근처 마을로 좀 가주쇼.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독고영을 힐끔 보더니 혀를 찼다. 아줌마 날씨도 궂은데 거긴 왜 가요? 요즘 군인들 훈련한다고 검문 검색이 장난 아닌데. 잘못하다가 간첩으로 오해받아요. 아들이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해서 면회 좀 가려고 그러지. 얼굴만 잠깐 보고 올 거니까 걱정 마시고. 택시가 임진강을 따라 난 철조망 길을 달렸다. 강 건너편은 북한 땅이었다. 스산한 강바람이 차창을 때렸다. 독고영은 독수리 연대 본부가 위치한 파평면 인근 야산 입구에서 내렸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 선민통선 검문소 바로 앞이었다. 그녀는 산길을 통해 연대 본부가 내려다 보이는 능선으로 올라갔다. 비에 젖은 낙엽이 미끄러웠지만 특전사 작전 참모를 지냈던 그녀의 발놀림은 날랬다. 능선 위에서 망원경을 꺼낸 독고영은 연대 연병장을 주시했다.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다. 비가 쏟아지는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팬티 차림으로 흙탕물을 구르고 있었다.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었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동작 봐라, 이 군뱅이들아. 확성기를 든 장교의 고함이 산을 타고 넘어왔다. 병사들의 몸은 진흙 범벅이 되어 있었고 저체온증 때문인지 덜덜 떠는 모습이 망원경 너머로도 생생하게 보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연병장 한쪽 구석에 세워진 천막이었다. 그곳에서는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독고영은 망원경의 초점을 천막 쪽으로 맞췄다. 고급 야전 테이블에 둘러앉은 장교들. 그 중심에는 살집이 두둑한 중년의 대령이 앉아 있었다. 독수리 연대장 마철통이었다. 그는 흙탕물에서 구르는 병사들을 안주 삼아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허허, 저놈들 구르는 꼴 좀 보게. 야, 작전과장. 저기 맨 끝에 놈 동작이 왜 저래? 더 굴려. 마철통이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다. 옆에 있던 소령들은 비굴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역시 연대장님은 강군 육성의 대가이십니다. 저렇게 정신무장을 시켜야 전방을 지키죠. 독고영이 쥔 망원경이 부들부들 떨렸다. 강군 육성? 저건 고문이다. 내 새끼들을, 내 병사들을 감히 내 놈들의 유희거리로 삼아? 독고영은 당장 뛰어내려가 놈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감정적으로 나서면 놈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발뺌할 것이다. 확실한 증거와 현장을 덮쳐야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망원경 렌즈에 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그녀는 산을 내려와 정문 위병소로 향했다. 이제 직접 부딪혀볼 차례였다. 독수리 연대 위병소 앞. 비에 젖은 등산복 차림의 독고영이 어슬렁거리며 다가가자 초소 안에서 난로를 쬐고 있던 위병조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창문을 열었다. 거기 아줌마. 여기 군사보호구역이에요. 등산로 아니니까 썩 꺼지쇼. 병장의 말투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었다. 독고영은 짐짓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아이고 군인 아저씨. 내가 산에서 길을 잃어서 그러는데 물 한 모금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 목이 너무 말라서. 아 진짜. 오늘따라 왜 이런 잡상인 같은 사람들이 꼬이지? 물 없어요. 저기 밑에 민가 가서 찾으쇼. 재수없게. 위병조장이 창문을 닫으려는 찰나 부대 안쪽에서 검은색 지휘용 세단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려나왔다. 연대장 마철통의 1호차였다. 회식이 끝났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마철통이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위병소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가 빠져나가려는데 독고영이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잠깐만요. 연대장님 좀 뵈봅시다. 차가 급정거했다. 운전병이 놀라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좌석의 마철통이 앞좌석에 머리를 찧었다. 아오.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마철통이 욕설을 퍼부으며 창문을 내렸다. 그는 차 앞을 막아서고 있는 독고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저거지는? 야, 위병소. 근무 안 서? 민간인이 차 앞을 막게 놔둬? 위병들이 우르르 뛰쳐나와 독고영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봐요, 아줌마. 미쳤어? 죽고 싶어? 독고영은 병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마철통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당신이 여기 대장이야? 당신 부대 병사들이 비 맞고 흙탕물 먹을 때 당신은 고기 굽고 술 처먹는 게 군인이 할 짓이야? 독고영의 일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철통의 술이 확 깼다. 감히 민간인, 그것도 행색이 초라한 아줌마가 자신에게 훈계를 하다니.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마철통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독고영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 여편네가 돌았나?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 대령이야. 육군 사관학교 52기 마철통이라고. 내가 감히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야? 독고영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육사 52기? 독고영은 육사 46기였다. 기수로 따지면 6년 선배이자 하늘 같은 군단장이다. 육사? 육군 사관학교에서 국민한테 이 여편네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던가. 당신 같은 놈들 때문에 육사 명예가 똥통에 빠지는 거야. 마철통의 눈이 뒤집혔다. 뭐? 똥통? 이 미친년이. 짝. 마철통의 손바닥이 독고영의 뺨을 올려붙였다. 찰진 소리가 위병소 앞을 울렸다. 독고영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위병소 병사들은 얼어붙어서 숨도 쉬지 못했다. 민간인을, 그것도 여성을 지휘관이 폭행한 것이다. 독고영은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어수룩한 등산객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며 사선을 넘나든 장군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쳤나? 지금 민간인을 쳤어? 마철통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래 쳤다. 꼬우면 신고해. 경찰? 헌병? 다 불러봐. 내가 이 지역 유지들이랑 경찰서장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너 같은 거지 아줌마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때 마철통의 옆에 있던 부연대장 중령이 거들었다. 연대장님, 이 여자 수상합니다. 아까부터 부대 내부를 염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첩 혐의로 일단 잡아넣으시죠. 조사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철통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오호라, 그거 좋네. 간첩 검거 포상금이나 받아볼까? 야, 헌병 불러. 2년 당장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병사들이 머뭇거리자 마철통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뭐해?
명령 불복종이야? 너네도 전현이랑 같이 영창 가고 싶어? 결국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독고영의 양팔을 결박했다. 독고영은 반항하지 않았다. 이 쓰레기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거나 내 발로 간다. 독고영은 당당하게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끌려가는 뒷모습에서 묘한 위압감이 느껴져 마철통은 찜찜했지만 이내 가래침을 퇴뱉었다. 재수없게. 가서 족치면 뭐라도 불겠지. 가자, 술이나 더 마시러. 독고영은 연대본부 건물 지하에 있는 임시 유치장에 갇혔다.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독방이었다. 철창 밖에는 앳된 얼굴에 헌병 이병이 지키고 있었다. 독고영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터진 입술을 닦았다. 그리고 밖을 지키는 병사를 불렀다. 아가, 이름이 뭐니? 병사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병 김하늘입니다. 말 거시면 안 됩니다. 하늘이? 이름 예쁘네. 밥은 먹었어? 독고영의 따뜻한 말투에 김하늘 이병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다. 아닙니다. 아직 못 먹었습니다. 고참들이 다 먹고 남은 거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춥지는 않고? 조금 춥습니다. 난방이 고장나서. 김하늘의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다. 보급된 장갑이 낡아서 재고시를 못하는 모양이었다. 독고영의 가슴이 미어졌다. 군단 예산으로 최신 방한 장갑을 전 장병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최전방 병사 손이 저 모양이란 말인가. 그때 철문이 열리고 마철통이 들어왔다. 한 손에는 지휘봉을 들고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다. 어이 간첩 아줌마. 생각 좀 해봤어? 누구 사주받고 왔어? 북에서 왔어? 아니면 시민단체야? 마철통이 철창을 지휘봉으로 탁탁 치며 위협했다. 독고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마철통 대령. 자네는 육사생도 시절의 명예를 무엇이라 배웠나? 마철통이 멈칫했다. 또 그놈의 육사 타령이다. 이 아줌마가 진짜 뒷조사 제대로 하고 왔네. 야, 너 진짜 간첩이지? 내 이름이랑 출신 어떻게 알았어? 명예란 부하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자네처럼 부하들 밥그릇 뺏고 민간인 패는 게 명예가 아니야. 닥쳐. 어디서 훈계질이야. 마철통이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독고영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독고영이 마철통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으악! 마철통이 비명을 지르며 철창에 얼굴을 박았다. 5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다. 이 손 치워. 더러우니까. 독고영이 손을 놓자 마철통은 뒤로 나동그라졌다. 쪽팔림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야, 당장 문 따. 내가 직접 들어가서 2년 반 죽여놓을 테니까. 김하늘 이병이 덜덜 떨며 열쇠 꾸러미를 찾고 있을 때였다. 우웅우 우웅우. 갑자기 건물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뭐야? 무슨 소리야? 마철통이 밖을 향해 소리쳤다. 당직 사관이 헐레벌떡 지하로 뛰어내려왔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불이라도 났어? 헬기입니다. 코브라 공격 헬기 2대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똑바로 말해. 수리온 지휘 헬기가 착륙하고 있습니다. 성판이 달려 있습니다. 성판? 별? 무슨 별? 사단장님 오셨어? 마철통은 1사단장이 온 줄 알았다. 골프 친구인 사단장이라면 적당히 둘러대면 될 일이었다. 아닙니다. 별이 3개입니다. 삼성 장군입니다. 군단장님 헬기입니다. 뭐? 마철통의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군단장? 1군단장 독고영 중장? 그 어른 마녀가 예고도 없이 이 밤중에 비를 뚫고 여기까지. 그때였다. 독고영이 철창 안에서 나직하게 말했다. 내 부관이 좀 요란하게 왔군. 마 대령, 자네 손님 맞이 안 하나? 마철통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철창 안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눈빛, 낡은 등산복, 그리고 내 부관이라는 말. 설마 아니겠지. 마철통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쳐 총구를 겨눴다.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대령 한 명이 걸어 들어왔다. 1군단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철창 안에 있는 독고영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군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옥체는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철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자신이 뺨을 때리고 간첩으로 몰아 철창에 가둔 이 아줌마가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육사 대선배인 1군단장이라니. 독고영은 철창 안에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문 열어라. 교육 좀 시켜야겠다. 지하 유치장의 눅눅한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철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에 헌병 이병 김하늘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허름한 아주머니가 군단장이라니. 그것도 전설적인 얼음 마녀 독고영 중장이라니. 김하늘의 손에서 열쇠 꾸러미가 짤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비서실장은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들지 않았다. 대신 헌병 대장의 눈짓을 받은 특임대원이 재빨리 열쇠를 주워 철창의 자물쇠 구멍에 꽂아 넣었다. 철컥. 금속이 맞물리는 차가운 소리가 유치장 안을 울렸다. 그것은 마철통 대령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고 독고영 중장에게는 심판의 칼을 뽑는 소리였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독고영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가 젖어버린 마철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한 무심함. 그것이 마철통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비서실장. 독고영이 나직하게 불렀다. 예. 군단장님. 비서실장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독고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잘 다려진 전투복 상의와 정모가 들려 있었다. 독고영은 흙 묻은 등산 점퍼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건넨 전투복을 입었다. 소매를 끼워 넣고 단추를 채우고 지퍼를 올리는 일련의 동작들이 의식처럼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슴팍에 붙은 대한민국 육군 패치와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이 드러나자 지하 공간의 공기 흐름 자체가 바뀐 듯 했다. 독고영은 정모를 깊게 눌렀었다. 모자챙 아래로 번득이는 눈광이 마철통의 심장을 꿰뚫었다. 마철통 대령. 자네가 아까 물었지? 누구 사주를 받고 왔냐고. 마철통은 턱을 딱딱 부딪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주를 받고 왔다. 내 부하들이 추위에 떨고 배를 고른다는 비명 소리를 듣고 왔다. 자네는 그 비명이 들리지 않았나 보군. 독고영은 발끝으로 마철통의 군화를 툭 쳤다. 일어서. 명령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린 한마디였다. 마철통은 억지로 다리에 힘을 주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가 풀려 자꾸만 옆으로 쓰러지려 했다. 옆에 있던 헌병들이 그를 거칠게 잡아세웠다. 그때 독고영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부연대장에게 향했다. 아까 독고영을 간첩으로 몰아넣자고 부추겼던 그 소령이었다. 부연대장은 독고영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엎드렸다. 군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연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비겁하군. 독고영이 말을 잘랐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않고 동조한 것도 죄다. 심지어 자네는 적극적으로 민간인을 모함했어. 자네 같은 장교가 지휘관이라니 내 부하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독고영은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둘 다 포박해. 그리고 연병장으로 끌고 간다. 전 병력 집합시켜. 군단장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비서실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으나 독고영은 단호했다. 병사들은 이미 비를 맞고 있어.
저놈들이 고기 굽고 술 마실 때부터 맞고 있었다고. 나도 맞겠다. 저놈들도 맞게 해. 하늘이 내리는 비가 저 더러운 정신머리를 좀 씻겨주길 바라야지. 독고영은 뒤를 돌아 헌병 이병 김하늘을 보았다. 김하늘은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김이병. 이병. 김. 하. 늘.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놀라게 했구나. 독고영은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김하늘의 튼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병사의 손. 독고영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김하늘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이 손 기억하겠다. 너희가 흘린 눈물, 내가 오늘 피눈물로 갚아주마. 따라와라. 내가 지키던 부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독고영은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 뒤로 포승줄에 묶인 마철통과 부연대장이 짐승처럼 끌려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는 이제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썩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땅을 드러낼 정화의 비였다. 독수리 연대 연병장은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비상 소집 사이렌이 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명탄이 터졌다. 2000여 명의 연대 병력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빗속에 서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때 본부 건물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단상을 비췄다. 단상 위에는 우비도 입지 않은 독고영 중장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빗물이 그녀의 정모를 타고 흘러내려 어깨에 별을 적셨지만 그 별빛은 비에 가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단상 아래 진흙탕 속에 무릎 꿇린 두 남자. 연대장 마철통과 부연대장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계급장은 뜯겨나갔고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땅에 처박고 있었다. 병사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하늘 같은 연대장이 그토록 그들을 괴롭히던 폭군이 죄인처럼 꿇어앉아 있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독고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1군단장 독고영 중장이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군복, 너희가 들고 있는 그 총. 그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국민이 준 것이다. 그런데 너희의 지휘관이라는 자는 그 권력을 이용해 너희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자신의 배를 불렸다. 독고영은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연병장 한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아까 낮에 독고영이 산 위에서 촬영한 영상이었다. 빗속을 구르는 병사들과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고 고기를 씹는 마철통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 억눌려왔던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욕설이 튀어나오고 주먹을 쥐는 병사들이 보였다. 저것이 너희 연대장의 민낯이다. 부하들이 고통받을 때 즐거워하는 자는 지휘관이 아니다. 저기다. 독고영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진흙탕을 걸어 마철통 앞으로 다가갔다. 마철통은 벌벌 떨며 독고영의 군화발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철통. 고개를 들어 병사들을 봐라. 마철통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들으라고 했다. 독고영의 호통에 헌병이 마철통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마철통의 눈앞에 2000명의 병사들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기던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심판자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마철통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한테 빌지 마라. 저 병사들에게 빌어라. 내가 뺏어먹은 밥, 내가 훔쳐간 난방유, 내가 짓밟은 인권. 그 모든 것에 대해 사죄해라. 독고영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로 독수리 연대장 마철통, 부연대장 오가식은 보직 해임한다. 그리고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빗소리보다 더 큰 함성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해방의 외침이었다. 독고영은 손을 들어 함성을 진정시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병대장 창고 개방해. 헌병들이 연대장 관사 뒤편에 숨겨져 있던 비밀 창고의 문을 부수고 열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은 병사들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고급 한우 세트, 양주 박스,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핫팩 수천 개, 그리고 빼돌린 난방유 드럼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너희 것이었다. 독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추위에 떨 때 쓸 핫팩이었고 너희가 먹어야 할 고기였다. 미안하다. 군단장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독고영은 병사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삼성 장군의 사과. 빗속에서의 90도 인사. 병사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당장 취사병들 다 집합해라. 창고에 있는 고기 다 꺼내서 구워. 핫팩은 전원에게 지급하고 보일러실 난방유 가득 채워. 오늘 밤은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잔다. 이게 내 명령이다. 병사들은 서로를 얼싸안았다. 독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철통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는 오늘 밥 없다. 저 병사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내 형벌이다. 끌고 가. 마철통이 짐짝처럼 헌병차에 실려갔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지만 독수리 연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하지만 독고영은 알고 있었다. 마철통은 꼬리일 뿐이라는 것을. 마철통이 대령까지 진급하고 이토록 방자하게 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더 큰 뒷배가 있었다. 그가 아까 헌병차에 타기 직전 독고영을 노려보며 내뱉은 말이 있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혼자 죽을 것 같습니까?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면 감당 못하실 텐데. 독고영은 젖은 장갑을 벗으며 비서실장에게 나직하게 지시했다. 사단장 호출해. 그리고 감찰부장한테 전해. 1군단 예하 전 부대 내일 아침부터 특별 감사 들어간다고. 파주 바닥을 아주 샅샅이 뒤집어 엎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파주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1군단 사령부 집무실. 독고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마철통의 집무실에서 압수한 비밀 장부가 놓여 있었다.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마철통은 단순한 탐관오리가 아니었다. 그는 군납 비리의 중간책이었다. 파주 지역의 토건 업체들, 식자재 납품 업체들과 결탁하여 불량품을 납품받고 차액을 챙겼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상납되었다. 상납처에 적힌 이름. 제이라. 독고영이 펜으로 책상을 톡톡 쳤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1사단장 전두식 소장이 들어왔다. 그는 육사 49기이자 독고영의 후배였지만 평소 거만한 태도로 유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러,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덮으러 왔다. 군단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어제 독수리 연대 일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연대장을 그렇게 병사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시면 지휘권이 섭니다. 전두식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불만 섞인 소리를 했다. 마철통은 전두식의 직계 라인이었다. 독고영은 장부를 덮고 전두식을 쳐다보았다. 지휘권? 도둑놈한테 무슨 지휘권이 필요한가? 전 소장, 자네는 부끄러움도 없나? 부끄러움이라니요. 마 대령이 좀 과욕을 부린 건 인정합니다만 군대라는 게 융통성도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회식 좀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영창까지 보내는 건. 융통성? 병사들 밥 굶기고 난방유 팔아먹어서 룸살롱 가는 게 융통성인가? 독고영이 장부를 집어 던졌다. 장부가 전두식의 발치에 떨어졌다. 이게 뭔지 아나? 전두식의 시선이 장부에 꽂혔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철통이 꼼꼼하더군. 상납 내역을 아주 10원 단위까지 적어놨어. 여기 적힌 제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전두식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마 대령 개인 비리 아닙니까? 전 소장. 자네 성이 전씨지? 영문으로 제이. 허 군단장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거 모욕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장부에 제이라고 적혀 있다고 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두식은 벌떡 일어나 항변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증거? 찾으면 나오겠지. 마철통이 지금 헌병대 취조실에서 아주 술술 불고 있거든. 자네가 마철통한테서 받은 골프채, 양주, 그리고 차명 계좌로 받은 현금. 다 나올 거야. 사실 마철통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독고영은 블러핑 허세를 쓰고 있었다. 전두식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전두식의 반응은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군단장님,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 육사 선후배 사이에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전두식은 비굴하게 태세를 전환했다. 독고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선후배? 나는 범죄자 후배 둔 적 없다. 그리고 자네 착각하고 있는데. 독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멀리 임진강이 보였다. 이 장부 단순히 자네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군. 파주 지역 건설업체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 라인까지 연결되어 있어. 자네는 그냥 중간 관리자일 뿐이야. 진짜 몸통은 따로 있지? 전두식은 털썩 주저앉았다. 독고영의 통찰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마철통이 믿고 까불던 게 자네였나? 아니면 자네 뒤에 있는 더 큰 놈인가? 나는 그 놈을 잡을 거야. 자네는 선택해. 마철통이랑 같이 죽을 건지 아니면 그 놈을 불고 참작받을 건지. 그때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국방부 장관 직통 전화였다. 독고영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1군단장 독고영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방부 장관이 아니었다. 그는 예비역 대장이자 육사 출신들의 대부라 불리는 검은 별 강태산이었다. 현역 시절 군내 사조직을 만들어 정치를 주물렀던 인물. 독고 장군 나야. 강태산 일세. 오랜만이군. 독고영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거미줄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들리는 소문이 흉흉해서 전화했어. 파주 쪽 애들을 좀 심하게 다룬다며? 적당히 하지 그래. 군대라는 게 다 관행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살아. 노골적인 압력이었다. 전두식이 벌써 손을 쓴 모양이었다. 물이 썩으면 물고기가 병들어 죽습니다. 저는 썩은 물을 갈아엎는 중입니다. 허허, 이 친구 보게. 자네 군단장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내 말 한마디면 자네 옷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여자라고 봐줬더니 기어오르나? 독고영은 수화기를 꽉 쥐었다. 여자라고 봐줬다는 말. 평생을 들어온 그 지긋지긋한 차별과 무시.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의 힘없는 소위가 아니었다. 선배님. 아니, 강태산 씨. 시대가 변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더러운 관행, 내가 끊습니다. 옷을 벗기시든 찢으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벗기 전에 당신들이 입고 있는 그 양복부터 찢어발겨 드릴 테니 각오하십시오. 독고영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쾅 소리가 나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는 전두식을 돌아보았다. 들었나? 나는 이제 전쟁을 시작했어. 자네 뒤에 있는 게 강태산이었군. 아주 잘 됐어. 호랑이 잡으러 굴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제 발로 나왔으니까. 전두식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독고영은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헌병대 불러. 전두식 소장 긴급 체포해.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범죄 은닉교사다. 군단장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강 선배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전두식이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해. 나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으니까. 독고영은 책상 위에 명패를 어루만졌다. 군단장 중장 독고영. 이 자리가 자신의 무덤이 될 수도 있었다. 강태산은 군 원로회와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독고영은 두렵지 않았다. 어제 빗속에서 김하늘 이병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온기. 병사들의 눈물. 그것이 그녀를 강철보다 단단하게 만들었다. 김소령. 작전 참모 김소령이 들어왔다. 예, 군단장님. 1군단 전 병력 전투 준비 태세 강화한다. 그리고 감찰팀은 지금 당장 1사단 사령부로 진입해서 전두식 집무실 압수수색해. 토시 하나 남기지 말고 다 가져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내려오라고 해. 국방부든 청와대든 다 덤비라고 해.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지.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임진강의 물결이 붉게 빛났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하지만 그 붉은 빛은 또한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독고영은 군모를 고쳤었다. 자,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 독고영 중장이 쏘아 올린 개혁의 신호탄은 역설적으로 잠자던 거대한 괴물을 깨웠다. 검은 별 강태산. 전직 육군 참모총장이자 현 정권의 막후 실세인 그는 자신의 수족인 전두식 소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분노 대신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서울 용산의 한 비밀 요정. 강태산은 조간신문을 탁자에 던졌다.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다. 여성 군단장의 폭주, 적법 절차 무시한 사적 제재 논란 군 기강 흔드는 독단적 리더십, 1군단 지휘 공백 우려. 여론이라는 건 말이야, 바람 같은 거야. 내가 부채질만 좀 해주면 태풍으로 바뀌지. 강태산이 중얼거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국방부 검찰단장 준장이 머리를 조아렸다. 선배님 말씀대로 작업 들어갔습니다. 독고영이 마철통 대령을 연병장에 무릎 꿇린 사진, 그거 인권 유린으로 프레임 짰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날 겁니다. 잘했어. 그리고 하나 더. 1군단 전산망 마비시켜. 북한 해킹 소행으로 위장하고 그 책임을 독고영의 보안 태세 소홀로 몰아가. 지휘관이 밖으로 나돌면서 정치질 하느라 안방 문단속 못했다고 하면 딱이지. 강태산의 계략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독고영을 비리 척결의 영웅이 아닌 군 조직을 와해시키는 무능하고 히스테릭한 마녀로 만들 작정이었다. 디으데이. 1군단 사령부. 평화롭던 사령부에 비상벨이 울렸다. 사이버 방호실에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군단장님, 지휘 통제 시스템 시사아이 먹통입니다. 전방 GOP 감시 카메라 30%가 신호 없음으로 뜹니다. 독고영은 직감했다. 올 것이 왔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내부자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동시다발적 마비였다. 비상사태 선포해. 유선 통신망 개방하고 전방 부대 경계 태세 격상시켜. 독고영이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는 순간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국방부 검찰단 특별수사팀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입니다. 독고영 중장님 직권 남용, 군 형법 위반, 그리고 작전 실패에 따른 보안 사고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수사관들이 독고영의 책상과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다. 비서실장이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여기는 1군단장실이다. 전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지휘관을 조사하겠다고. 수사팀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영장을 흔들었다. 장관님 특별 지시입니다. 이번 해킹 사태 군단장님이 사적인 감찰 다니시느라 보안 구멍 낸 거라는 제보가 있어서요.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독고영은 수사관들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태산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모를 썼다. 비서실장 비켜라. 군단장님,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지휘는 누가 합니까? 부군단장이 대행한다. 그리고 기억해. 내가 없는 동안 병사들 밥, 난방, 경계 근무.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돌아와서 용서치 않겠다. 독고영은 담담하게 수사관들 사이를 걸어나갔다. 사령부 복도에는 참모들과 병사들이 나와 있었다. 그들은 헌병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에게 포위되어 나가는 군단장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외쳤다. 군단장님, 믿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작전처의 젊은 대위였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희는 군단장님을 믿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독고영은 멈칫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짧게 거수 경례를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서울로 압송된 독고영은 국방부 지하조사실에 감금되었다. 창문 하나 없는 독방. 24시간 내내 강한 조명이 켜져 있어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는 곳이었다. 조사는 가혹했다. 그들은 비리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오로지 독고영의 흠집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중장님, 솔직히 말하시죠. 여자로서 별 셋단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테리 부리신 거 아닙니까? 마철통 대령한테 개인적인 원한 있죠? 군단장이라는 자리가 속꿉장난입니까? 왜 사복 입고 다닙니까? 혹시 근무 시간에 애인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입에 담지 못할 성차별적 발언과 모욕이 이어졌다. 독고영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침묵으로 싸웠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부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버텼다. 한편 1군단 예하 부대들은 혼란에 빠졌다. 강태사는 자신의 라인인 장군들을 임시 지휘관으로 내려보내 1군단을 장악하려 했다. 그들은 독고영이 지시한 병영 개선 조치들을 하나둘씩 취소하기 시작했다. 야, 삼겹살 회식 취소해. 핫팩 지급 중단해. 예산 아껴야 한다고 위에서 공문 내려왔어. 독수리 연대 내무반. 김하늘 이병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군단장님이 잡혀가자마자 다시 예전의 지옥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고참들은 다시 욕설을 시작했고 난방은 꺼졌다. 이게 나라냐? 군단장님이 우리 살려주셨는데 죄인 취급을 받아? 김하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새벽 경계 근무를 나가기 전 화장실에 숨어서 꼬깃꼬깃한 편지를 썼다. 수신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리고 언론사 제보란이었다. 저는 1군단 독수리 연대 소속 이병 김하늘입니다. 독고영 군단장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국방부 지하조사실에서 3일째. 독고영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수사관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아무리 모욕을 주고 잠을 안 재워도 이 철의 여인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강태산이었다. 그는 수사관들을 다 내보내고 의자를 끌어 독고영 앞에 앉았다. 독고 장군, 몰골이 말이 아니구만. 꺼봐,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강태산은 혀를 차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발표해. 그리고 마철통이랑 전두식 일은 과잉 지휘에 대한 사과로 마무리 짓고. 그러면 내가 명예 전역은 시켜주지. 연금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독고영은 메마른 입술을 떼어나직하게 웃었다. 명예. 당신들이 말하는 명예는 도대체 뭡니까? 골프 치고 뇌물 받고 부하들 등쳐먹는 게 명예입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자네 지금 끝났어. 여론은 자네를 미친 마녀라고 부르고 있고 자네 부하들은 벌써 자네 지우기에 들어갔어. 자네 편은 아무도 없어. 아니요. 제 편은 있습니다. 누구? 감옥에 있는 전두식? 아니면 벌벌 떨고 있는 비서실장? 진실입니다. 독고영의 눈동자가 강태산을 꿰뚫었다. 그리고 당신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수? 당신은 나를 가뒀지만 내 귀와 눈은 가두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기 10분 전 내 부하가 당신의 아킬레스건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태산의 표정이 굳었다. 아킬레스건? 사실이었다. 1군단 정보참모는 독고영의 충직한 부하였다. 그는 군단장이 잡혀간 후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마철통의 비밀 장부에 적힌 건설업체 사장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사장이 강태산의 차명 계좌로 수십억을 송금한 내역이 담긴 진짜 장부가 숨겨진 곳을 찾아냈다. 그곳은 바로 파주 민통선 내에 있는 강태산 소유의 불법 별장이었다. 같은 시각 파주 비서실장과 헌병 특임대는 군단장 대행의 명령을 어기고 단독 작전을 감행했다. 목표는 강태산의 별장.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그곳은 군납 비리의 온상이자 각종 로비가 이루어지는 아지트였다. 진입해. 저항하면 발포해도 좋다. 비서실장의 명령에 특임대가 별장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별장을 지키던 사설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완전 무장한 특임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지하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강태산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육군 인사청탁장부 방산 비리 리스트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이 소식은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 독고영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잡혀오기 전 치아에 초소형 골전도 수신기를 이식해 두었다. 이것은 특수전 사령부 시절 개발된 극비 장비였다. 조사실 안. 독고영은 강태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태산 씨, 파주 별장 경치가 좋더군요. 특히 지하 금고에 있는 서류들이 아주 장관이라던데. 강태산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쯤 제 부하들이 그 서류들을 가지고 국방부로 오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가두고 신문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목을 조를 밧줄을 꼬고 있었죠. 강태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야, 당장 수사관 불러. 2년임 막아. 아니, 당장 이송해. 정신병원으로 보내. 강태산은 이성을 잃었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날 위기였다. 수사관들이 뛰어들어와 독고영을 결박하려 했다. 그때 조사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비켜. 국방부 장관이다. 진짜 국방부 장관이었다. 그는 강태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왔지만 여론의 반전과 독고영이 보낸 결정적 증거기만을 이병의 청원글로 시작된 국민적 분노를 보고 더 이상 강태산을 비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하늘의 글은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군단장을 구하라는 촛불 집회로까지 번지고 있었다. 장관과 함께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강태산 예비역 대장님. 긴급 체포합니다. 뭐? 내가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대한민국 군을 좀먹은 기생충들의 우두머리시죠. 헌병들이 강태산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강태산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독고영은 결박이 풀리자 천천히 일어나 정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끌려가는 강태산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다. 물고기가 못 사는 썩은 물은 갈아엎어야죠.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강태산의 구속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의 별장에서 나온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전현직 장성 30여 명, 국회의원, 방위산업체 대표 등 줄줄이 엮여나왔다. 사람들은 이를 파주 게이트라 불렀다. 독고영은 무혐의로 석방되어 1군단으로 복귀했다. 그녀가 탄 헬기가 1군단 연병장에 착륙하던 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1만여 명의 장병들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다. 헬기 프로펠러가 멈추고 독고영이 내리자 군악대가 팡파르를 울렸다. 비서실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경례했다. 충성. 군단장님 복귀를 신고합니다. 독고영은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랑하는 1군단 장병 여러분. 미안하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너희를 불안하게 했다.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 차가운 조사실에서 너희만 생각했다. 너희가 쓴 편지, 너희가 보여준 용기가 나를 살렸다. 김하늘 이병 어디 있나? 대열 속에 있던 김하늘 이병이 앞으로 뛰어나왔다. 이병, 늘. 이리 올라와라. 김하늘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독고영은 그를 꽉 껴안아 주었다.
삼성 장군과 이등병의 포옹.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전우회였다. 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너는 영웅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김하늘은 엉엉 울었다. 독고영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강태산은 잡혔지만 군 내부에는 여전히 그의 잔당들이 숨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의 동향도 심상치 않았다. 이번 혼란을 틈타 북한군이 서부 전선 최전방 지역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독고영은 복귀하자마자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내부의 적은 몰아냈다. 이제 외부의 적을 막아야 한다. 1군단 전 장병에게 알린다. 현 시간부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적이 단 1cm라도 도발하면 그 즉시 원점 타격하여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라. 1군단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과거의 부패하고 나약한 군대가 아니었다. 병사들은 군단장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훈련 강도는 높아졌지만 불평하는 자는 없었다. 보급품은 풍족했고 지휘관들은 솔선수범했다. 어느 날 밤 독고영은 임진강 철책선을 순시하고 있었다. 강 건너편 북한군 초소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군단장님, 북한군 특이 동향입니까? 수행하던 작전 참모가 긴장하며 물었다. 독고영은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맨눈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아니, 저들도 알 거야. 지금의 1군단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저 강물은 흐르지만 우리의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 이 땅에 다시는 더러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부하들이 피 흘리지 않게 하겠다. 독고영은 철책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차가운 철책의 감촉이 그녀의 다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급박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여기는 독수리 1초소. 전방 500m 지점 미상 물체 식별. 귀순자 추정되나 무장 상태임. 독고영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상황실 연결해. 내가 직접 지휘한다. 조명탄 띄우고 유도 작전 개시해. 만약 적의 기만 전술이거나 공격 징후가 보이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주저없이 경멸하라. 강철의 여군단장 독고영. 그녀가 지키는 임진강에는 이제 붉은 비리가 아닌 붉은 투혼만이 흐르고 있었다. 임진강의 새벽은 고요하지 않았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강변 독수리 연대 최전방 지피감시 초소에 근무하는 김하늘 이병은 열상 감시 장비 TOD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에 희미한 열점이 포착되었다. 고란이라고 하기에는 움직임이 너무나 조직적이었다. 분대장님, 전방 11시 방향 갈대밭. 미상 열점 3개가 식별됩니다. 이동 속도가 사람이 기어가는 속도입니다. 김하늘의 보고에 분대장이 즉시 상급부대로 보고했다. 정보는 1군단 지휘 통제실까지 직보되었다. 독고영 중장은 지휘 의자에 앉아 거대한 상황판을 응시했다. 단순 귀순자는 아니다. 이 날씨에 저 험한 루트로 3명이 동시에 넘어온다. 침투다. 참모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군단장님, 수색 매복팀을 투입할까요? 아니. 놈들은 우리를 끌어내려는 미끼일 수 있다. 섣불리 병력을 내보냈다가 매복에 당할 수 있어. DMZ 작전 규정에 의거 경고 방송 실시하고 조명 지뢰를 터뜨려 위치를 노출시켜라. 그리고 155 포병 대대는 즉각 사격 준비 태세 갖춰. 독고영의 판단은 냉철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최전방의 대형 스피커가 웅장하게 울렸다. 귀측은 지금 군사분계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 즉시 돌아가지 않으면 사격하겠다. 경고 방송이 나가자마자 화면 속의 열점들이 멈칫했다. 그리고 동시에 북측 지피 방향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쾅! 독수리 연대 지피 외벽을 강타하는 굉음이 들렸다. 북한군의 14.5 고사총 사격이었다. 콘크리트 파편이 튀고 비상이 걸렸다. 적 도발, 적 도발, 전원 전투 배치. 지휘 통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뻔했으나 독고영의 목소리가 찬물을 끼얹듯 고요하게 울렸다.
당황하지 마라.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적은 우리가 내부 숙청으로 혼란스러운 줄 알고 찔러보는 거다. 피해 상황 보고해. GP 외벽 파손 외 인명 피해 없습니다. 좋아. 1군단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드는군. 작전 참모 대응 사격 재원 산출해. 놈들이 쏜 원점 그 GP를 날려버린다. 예. 대응 사격은 통상 동종 화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사총에는 기관총으로. 아니. 독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봉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기관총으로 쏘면 교전만 길어진다. 압도적인 힘으로 초장의 길을 꺾어야 한다. 내가 책임진다. K9 자주포 3발만 쏜다. 놈들의 총구 안으로 집어넣어. 명령은 하달되었다. 후방에 대기 중이던 K9 자주포의 포신이 서서히 올라갔다. 쿠궁우 쿠궁우 쿠궁. 대지를 뒤흔드는 포성이 울리고 수초 후 북한군 지피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핀포인트 타격이었다. 적의 고사총 진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북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통상적인 대응이라면 기관총 몇 발이 날아와야 하는데 포탄이 날아와 진지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침묵했다. 독고영은 마이크를 잡고 전방 초소에 방송했다. 여기는 군단장이다. 잘 들었다. 우리가 쏜 포탄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다. 이제 적들은 알 것이다. 1군단은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상황 종료 시까지 경계에 늦추지 마라. 김하늘 이병은 초소에서 포성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다. 과거 마철통 연대장 시절이었다면 보고 체계가 늦어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당했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군단장의 눈이 그리고 시스템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하지만 독고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전초전일 뿐이라는 것을. 북한군은 자존심을 구겼고 반드시 더 큰 규모로 보복해올 것이었다. 그녀는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오려면 와라. 이번에는 임진강 물을 붉게 물들여주지. 일주일 후 비가 내리는 야심한 시각.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북한군은 서부 전선 일대의 대규모 포격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국지 도발 수준이 아니었다. 방사포탄 수십 발이 민통선 내부와 군 부대 인근에 떨어졌다. 전면전 위기. 진돗개 하나 발령. 데프콘 격상 검토. 사이렌 소리가 파주 전역을 뒤덮었다. 민간인들이 대피소로 뛰어가고 군 병력들은 진지에 투입되었다. 독수리 연대본부도 포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 연병장에 포탄이 떨어져 구덩이가 패고 통신 안테나가 꺾였다. 독고영은 벙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악천후 속에서 1호차를 타고 포탄이 빗발치는 최전방으로 달렸다. 군단장님, 위험합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운전대를 잡고 소리쳤지만 독고영은 요지부동이었다. 내 새끼들이 저기서 피를 흘리고 있다. 지휘관이 뒤에 숨으면 누가 총을 잡겠나. 빨봐. 독고영이 도착한 곳은 가장 피해가 심각한 독수리 연대 GOP 대대였다. 벙커 하나가 포탄에 직격당해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다. 의무병. 아수라장이었다. 흙더미에 깔린 병사들을 구조하기 위해 전우들이 맨손으로 흙을 파내고 있었다. 독고영은 차에서 뛰어내려 흙더미 속으로 들어갔다. 비켜라. 같이 한다. 군단장이 흙투성이가 되어 돌을 나르는 모습에 병사들은 울컥했다. 그때 무너진 잔해 속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김하늘 이병이었다. 그는 다리가 구조물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아. 정신 차려라. 내가 왔다. 독고영이 김하늘의 손을 잡았다. 김하늘은 흐릿한 눈으로 독고영을 알아보았다. 군단장님. 저 아픕니다. 무섭습니다. 안다. 내가 안다. 조금만 참아라. 절대 너를 두고 가지 않는다. 독고영은 헌병대장과 함께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을 어깨로 밀어 올렸다. 하나, 둘, 셋. 들어.
장정 넷이 붙어서 간신히 틈을 만들었고 의무병이 김하늘을 빼냈다. 김하늘의 다리는 피투성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적의 포격은 멈추지 않았다. 2차 포격이 시작되었다. 쾅! 쾅! 참호 바로 앞까지 포탄이 떨어졌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독고영은 참호 위로 올라섰다. 빗발치는 파편 속에서 그녀는 권총을 뽑아들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고개 들어. 우리는 대한민국 1군단이다. 적과 쇳덩어리에 쫄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포성보다 더 크게 들렸다. 우리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가족들이 죽는다. 내 뒤에 숨지 말고 내 옆에 서라. 우리가 이긴다. 군단장의 기백에 병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공포가 용기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독고영은 무전기를 잡았다. 전 포병 대대 대포병 레이더 가동. 적 도발 원점 확인 즉시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라. 지도는 내가 책임진다. 저 능선 자체를 지워버려. 1군단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불을 뿜었다. 하늘을 가르는 로켓의 궤적이 붉은 빛처럼 쏟아졌다. 특히 이번 반격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과거 전두식과 마철통이 횡령하여 부실했던 대포병 레이더 부품을 독고영이 전량 교체하고 정비해 둔 덕분이었다. 레이더는 적의 위치를 오차없이 잡아냈고 아군의 포탄은 정확하게 적의 숨통을 끊었다. 1시간 뒤 적의 포격이 멈췄다. 완벽한 승리였다. 독고영은 흑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으며 참호에 주저앉았다. 옆에는 붕대를 감은 김하늘 이병이 누워 있었다. 하늘아, 봤느냐? 이게 우리 군대다. 네, 맞습니다. 군단장님은 정말 강철이십니다. 독고영은 김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강철은 무슨? 나도 무섭다. 다리가 후들거려 죽겠구나.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본 김하늘은 눈물을 흘렸다. 군단장도 사람이었다. 하지만 부하들을 위해 공포를 삼키고 서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임진강의 빗줄기는 붉은 핏물을 씻어내렸지만 병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뜨거운 전후에는 씻겨나가지 않았다. 전투는 끝났다. 1군단의 압도적인 대응에 북한은 사과문을 보내고 꼬리를 내렸다. 이 사건은 임진강 대첩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리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파주의 산하가 붉게 단풍으로 물든 가을. 독고영 중장의 저녁식이 잡혔다. 그녀는 군단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장 진급 제의까지 받았으나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야전에서 병사들과 뒹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저는 평범한 시민 독고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녁식 날 1군단 연병장에는 전설을 배웅하려는 인파로 가득 찼다. 정치인들과 고위 장성들도 왔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병사들이었다. 동원된 병력이 아니었다. 휴가를 반납하고 저녁을 미루면서까지 군단장의 마지막을 보러 온 병사들이었다. 단상에 오른 독고영은 마지막으로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태극 무공 훈장이 빛났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것은 병사들이 선물한 투박한 감사패였다. 탄피를 녹여 만든 그 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어머니, 영원한 군단장 독고영. 당신이 있어 우리는 춥지 않았고 배고프지 않았으며 두렵지 않았습니다. 독고영은 취임사 때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나는 참으로 행복한 군인이었습니다. 마철통 같은 탐관 오리들과 싸울 때도 포탄이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도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맑았다. 군대는 건물이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군대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이 지키는 초소가 바로 조국의 심장입니다.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부당함에 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군단장님, 사랑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병사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독고영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단상을 내려와 병사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맨 앞줄에 병장 계급장을 단 김하늘이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앳된 이등병이 아니었다. 늠름한 대안에 남아였다. 다리의 상처는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김병장, 저녁이 언제지? 다음 달입니다. 군단장님과 사회에서 소주 한잔하고 싶습니다. 독고영이 파한대소했다. 좋다. 내가 삼아. 대신 안주는 내가 구워라. 군대에서 고기 굽는 건 질리도록 배웠을 테니. 주변의 병사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독고영은 김하늘을 꽉 껴안았다. 고맙다. 내가 나를 구했고 내가 너를 구했다. 우리는 비긴 거다. 충성.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독고영이 정문을 나서는 길 도열한 병사들은 사열 대신 박수를 쳤다. 군가가 아닌 어버이 은혜 노래가 군악대 연주로 울려 퍼졌다. 총극 같았지만 그 어떤 의전보다 진심이 담긴 송별이었다. 차에 오르기 전 독고영은 마지막으로 1군단 사령부를 돌아보았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녀의 손끝은 절도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차 문이 닫히고 차는 멀어졌다. 하지만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에필로그. 1년 후 파주 문산의 한 허름한 순댓국집.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구석자리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다. 식당 TV에서는 1군단이 최우수 전투부대로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신임 군단장이 부대를 사열하는 모습이 보였다. 병사들의 표정은 밝았고 장비는 최신식이었다. 여성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TV를 바라보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청년이 들어왔다. 이모, 여기 순대 한 접시랑 소주 한 병이요. 아, 그리고 저기 계신 분 합석해도 되죠?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김하늘이었다. 독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다. 어서 와라, 김병장. 아니, 이제 김하늘 씨인가? 충성. 신고합니다. 예비역 병장 김하늘 군단장님께 소주 한 잔 올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의 술잔이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났다. 창밖으로는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은 지난날의 아픔과 피를 모두 씻어내고 평화로운 윤슬을 반짝이며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강철의 별은 졌지만 그 별이 남긴 빛은 온기를 품고 이 땅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람을 사랑했던 진정한 군인의 붉은 맹세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